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뉴스의 진행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엠베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이렇게 CS 공포까지 덮었던 국내 증시도 지금은 그래도 낙폭을 축소를 하고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로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풍이 다시 불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리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도 엄청나게 출렁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와중에서 우리가 또 뉴스 속에서 종목을 짚어봤었는데요. 어제는 매니저님이 가온칩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가온칩스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하루 만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네. 17%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 코너로 단장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네. 가온칩스까지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맞습니다. 대응할까요? 뭐 좀 이번 주는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잇따라서 어떤 줄도산 우려가 좀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의 어떤 투심 자체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성의 투자 안목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특히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이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의 어떤 투자 발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정부의 육성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요. 오늘 3월 내내 웬만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소부장 관련 종목들 고점 대비 15에서 20% 이상의 조정이 나와줬었는데 오늘 빠른 속도로 좀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오늘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디자인 하우스, AD 테크놀로지와 함께 가장 강하게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오늘도 하루 만에 15%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어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6,900원 라인대도 강력하게 돌파해서 현재 27,500원 부근대에 위치해 있고요. 2차 목표가는 29,3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도 수익률은 한 17% 정도 찍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좀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면 익절가는 26,900원 라인대, 어저께 1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렸던 26,900원을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 그대로 29,300원 라인대 직전 고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어제 소개해 주셨던 가온칩스 1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2차 목표가는 29,3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T센도 살펴보도록 네. 할 텐데요. 이렇게 글로벌 금융권 위기가 닥치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이 올랐습니다. 네. 그 수혜주로 IT센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또 2거래일 만에 계속해서 맞습니다. 급등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ITS는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수익률이 벌써 한 20% 정도가 찍혔네요. 오늘 이젠 금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게 사실 또 유럽발 다시 한번 또 이제 은행에 대한 파산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스위스 제2은행이 다시 한번 파산 위기설이 돌면서 유럽 증시가 3% 이상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에 또 수급이 쏠렸고 또 다시 한번 금 관련 종목인 IT센이 오늘 장 초반에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근데 이제 IT센 자체적으로는 IT 종합 플랫폼을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회사가 한국금거래소가 있고 또 이제 CBDC 관련된 큰 이슈가 나왔었는데 CBDC 법안 발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장 초반에 CBDC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IT센 같은 경우도 사실상 예전에 삼성 SDI와 과거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협력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CBDC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요. 또 꾸준하게 실적 성장에 나와주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금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좀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된 상태다 보니까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제 목표가를 재설정해드리면은 익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현재 4,73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후장에 4,700원 라인대를 밀리면은 4,700원을 익절가를 잡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5,150원 라인대, 오늘 고가가 5,130원인데 5,1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금 관련주인 IT센의 2차 목표가는 5,15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돈이 보이는 뉴스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에 이어서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이제 아무래도 로봇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 관련된 투자 방안 또 그리고
어제 또 15일 날 장외에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가 지분 확보를 했고요. 또 10에서 14%까지 지분을 늘렸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도 2025년까지 63조를 투자해서요. 전동화 전환을 속도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메가 트렌드로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크포인트, 뉴스 체크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뭐 LG뿐만 아니라 현대 또 삼성이 국내의 어떤 로봇 산업을 가장 견인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오늘 전동화 63조 전환에 이어서 63조를 투자한다고 발표했고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율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LG 또한 마찬가지로 5년간 미래 산업에 5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결국에 삼성, 또 현대, LG가 이제 로봇 관련된 산업을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또 이제 신성장 동력에 또 계속해서 육성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로봇 관련 섹터는 시장이 오히려 조정에 나왔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 메가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섹터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도 전동화에 63조 원을 투자하고 네. 또 삼성전자는 레인보우의 지분을 추가로 또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로봇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뉴스 속에서 어떤 종목 집중해 볼까요? 네, 오늘 좀 첫 번째로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제 로봇 관련해서 특히 협동 로봇 관련해서 국내 대표 종목인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쏘아올린 로봇주들의 네. 강세가 엄청납니다. 그중에서도 뉴로메카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뉴로메카는 이렇게 로봇주 열풍 속에서 어떤 포인트들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뉴로메카는 국내 대표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전문 인력이 없어도 쉽고 또 안전하게 로봇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협동 로봇 관련된 가장 대표가 되는 선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가 사실상 이제 로봇을 또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발표를 냈고 어제 주총에서 로봇 관련해서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각종 이제 산업용 로봇, 직교 로봇 같은 산업용 로봇을 다방면으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올해 또 이제 웨어러블 로봇에 이어서 연이어서 좀 그 산업용 로봇을 출시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그 제조 기업들이 요구되는 다품종 변량 생산 관련해서 체제를 제조 공정을 또 이제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 부품이다,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협동 로봇 관련된 시장도 계속해서 좀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또 삼성이나 또 현대나 또 LG에서 또 스마트 팩토리와 또 이제 전동화 장비가 계속해서 전환된다고 했을 때 협동 로봇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배터리 화재 소화 시스템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쓰이는 모든 부분에 다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 로봇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또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확대 적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전동화 전환에 있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협동 로봇 관련해서 가장 핵심 종목인 뉴로메카도 시장에서 반드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뉴로메카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출렁여도 로봇주들의 강세는 엄청납니다. 뉴로메카 협동 로봇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 여파로 3월 달에 웬만한 종목들이 조정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양극재, 일부 소재 관련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차트 흐름이 다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고점을 찍고 나서 대체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조정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24,5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25,000원 초반이나 24,000원 후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 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돌파 시에 직전 고점 라인대였던 32,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속에서 첫 번째 종목 뉴로메카 소개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3만 원, 2차 목표가는 32,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이것도 시장 여파로 좀 묻혔던 뉴스예요. 사실상 3월 13일 날 시장이 폭락했을 때 팀쿡 애플 CEO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MR 헤드셋을 출시를 강행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평상시에 시장이 좀 안정적인 시장이었을 때는 메타버스 기기 쪽에 수급이 강력하게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지만 그때 시장이
거의 한 3%, 4% 이상 급락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뉴스가 묻혔어요. 사실 가온치스와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DSP 쪽에 집중한다라고 했었었는데 시장 여파로 묻혔던 뉴스를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하루 만에 17%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기기 섹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없다가 새로 생긴 거고 애플에서 올해 연내에 MR 헤드셋을 출시한다고 했을 때는 메타버스 기기 시장이 훨씬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좀 판단돼서요. 이 뉴스를 가져왔고 이 뉴스의 체크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애플 CEO가 MR 헤드셋을 연내에 출시를 강행한다고 했고요.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XR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최근에 구글과 또 이제 퀄컴과 함께 삼각 동맹을 맺어서 앞으로 애플 또 그리고 삼성 사실 모바일 시장의 1위를 앞다투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연내에는 2023년도에는 MR 헤드셋 또 그리고 메타버스 기기 쪽에서 다시 한번 기술 경쟁이 본격적으로 붙는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올해는 메타버스 기기 쪽에서 강력하게 좀 시세가 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첫 번째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팀 쿡이 디자인 팀과의 마찰에도 MR 헤드셋을 조기 출시하겠다고 밝힌 뉴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삼성과 애플의 XR 기기 전쟁이 개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뉴스 속에서 어떤 종목 집중해 볼까요? 네, 오늘 이제 메타버스 기기 쪽에서 좀 가장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코세스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세스 하면 XR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애플의 에어팟 생산에 레이저 커팅 장비를 독점으로 공급했던 코세스인데요. 코세스는 어떤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코세스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제조 장비 전문 기업, 후공정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저 가공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플렉서블 OLED 관련해서 강화 유리, 레이저 커팅 장비를 개발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R 기기에서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는 제가 이제 마이크로 OLED다. 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니 OLED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 OLED에 적용 가능한 리페어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 바로 코세스입니다. 그래서 코세스가 또 삼성전자에 2018년부터 또 이제 리페어 장비를 이제 공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재작년에 삼성전자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또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와줬을 때도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가줬던 종목이 바로 코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또 MR과 또 XR 기기의 가장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리페어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또 삼성전자에 공급한 기업이 바로 코세스다 보니까 올해 애플과 삼성 간의 메타버스 기기 기술 경쟁이 본격적으로 심화된다고 했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요.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코세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인 코세스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코세스는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코세스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3월 달에 웬만한 종목들이 고점 대비 15에서 20% 정도 조정이 나와줬는데요. 이제 오늘 좀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제가 11,3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12,000원이나 11,000원 후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13,8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15,000원 라인대로 수익률 극대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XR 기기의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세스 수혜주로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13,800원, 2차 목표가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돈이 보이는 뉴스 속에서 새로운 두 종목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매니저님이 밤에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9시 30분에 밤 9시 30분에 찾아뵐 텐데 사실 최근에 SBB 사태로 인해서 이번 주까지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이제 FOMC의 통화 정책 열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의 좀 SBB 사태의 어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시장을 어느 정도 좀 경계하면서 확실한 종목의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과 그 섹터에 대해서 오늘 밤 9시 30분에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밤 9시 30분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김준호 매니저라고 검색하셔서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봤습니다.